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2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마치고 혼자가 된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나이까지 됐으면 그냥 참고 살지 뭐하러 이혼을 했냐고 하실 텐데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모진 시집살이에도 그간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예쁜 딸과 듬직한 남편 때문이었는데 20년 만에 내 집이 생기자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우린 엄마 모시고 살다가 엄마 집 받기로 했으니까 그게 더 이득이야.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 식구들과 미리 계획을 세웠고 제 집을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신혼집으로 주면 그게 훨씬 남는 장사라며 어떻게든 제 명의 집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제 아파트를 거저먹으려던 시댁 식구들과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시댁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크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했는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년 만에 마련한 첫 내 집에 들어섰을 때 그 감격이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이제 이사갈 필요도 없고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다. 고생 많았다 당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무려 20년 만에 저희 부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날 저와 남편은 둘 다 눈물까지 흘리며 엉엉 울었어요. 저희 부부의 첫 시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약 2년간 연애 후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보다 연상이었지만 군대를 다녀오느라 복학 후 학기를 마치고 나서 취업을 했으니 저희 둘의 사정은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뭐든 두려울 게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이지. 당장 대궐 같은 집이 아니어도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고 거기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친정이나 시댁이나 도움받을 형편도 되지 못했네요. 그러다 원룸에서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뭐래? 연락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이사는 가야 하는데 가진 건 없으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출받아 집을 살까도 생각했지만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며 사는 게 두려웠고 좀 부족하더라도 형편에 맞게 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 탈탈 털어 근처에 있던 5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세였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니 한결 마음이 편하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으로 다녀야 하는 게 힘들긴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변수는 많았습니다. 처음 2년 계약해서 그동안 편히 살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빨리 집 알아보세요. 이사비 드릴 테니까. 저희도 빨리 팔아치워야지. 가지고 있으니까 골치만 아프네요. 아니면 혹시 집 사실래요? 갑자기 집을 팔겠다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희 보고 집을 사면 어떻겠냐 했지만 그럴 돈도 없었고 있다고 해도 사고 싶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수리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1년간 살면서 바닥 누수만 2번이라 공사 때문에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했고, 끝집이라 겨울에 결로가 심해서 벽지를 새로 해도 곰팡이가 생겨 마음에 드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저희는 또 근처로 집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곤욕인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집살이였어요. 보통 시집살이라고 하면 시어머니를 떠올리는데 저는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그렇게 심했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저는 그런 복은 없더라고요. 시댁은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라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아버님은 매주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 신혼집으로 원룸을 얻었을 때 그 돈을 아버님이 해주셨거든요. 아버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아마 그때 그 돈은 안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번 주에 왜 못 와? 바쁘냐? 네,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거역이라도 하겠다. 아버님은 집 얻을 돈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든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움을 줬으니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많을 땐 일주일에 3번,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꼭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통화야 뭐 매일 할 수 있다 치고 얼마든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버님은 전화하실 때마다 놀러 오라고 하시거나 집 앞에 왔으니 내려오라고 하시니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친정엄마와도 이렇게 많이 통화하지 않는데 아버님은 바로 전날에도 통화해놓고 왜 안부 전화를 안 하냐고 화를 내시거나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저에겐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오라고 해서 남편과 가면 어머님은 매번 안 계셨어요. 어린 신우와 나갔다고 했고 시아버지만 계셨는데 그래서 더 일부러 오라고 하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는 밥부터 얼른 해라. 시댁에 가면 아버님이 저를 보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밥도 없어서 제가 해야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도 딱히 없으면 결국 남편과 아버님, 저 이렇게 셋이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맞벌이를 하니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아버님 연락 때문에 주말 이틀 동안 시댁에서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싸운 적도 셀 수 없이 많았고요.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인데? 아버지 연락 오면 그냥 무시해. 그리고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 몇 번이나 갔다고 그러냐? 우리 아빠 안부 전화는 몇 번이나 하는데. 그러는 자기는 친정에 안부 전화 하긴 해? 그랬더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매주 전화해서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오라고 하시면 가면 그만인 거지. 왜 스트레스를 받냐? 이해가 안 되네. 남편이 이러는 건 친정 부모님이 안 부른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우리 아빠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좋아서 자주 연락하시는 건데 좀 좋게 좀 생각해 줄 수 없어? 이러니 시부의 연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딱한 생각도 들었어요. 주말에 가보면 집은 난장판에 주방에 밥솥도 비어 있어서 아버님은 라면을 주로 끓여 드셨는데 그래도 저나 남편이 가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더 그러시나 싶은 생각에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한 탓도 있었고요. 아버님은 아주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셨죠. 웃지 않으실 땐 얼굴은 약간 무서운 편이었는데 평소 술을 참 좋아하셔서 저희가 시댁에 가면 아버님은 기분 좋다며 소주 한잔 해야겠다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십니다. 식사 중에 소주병이 안 올라온 적이 없을 정도니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아시겠죠? 술을 마시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 아버님은 정치 얘기부터 시작해서 비꼬는 말투로 부정적인 말씀만 쏟아내셨습니다. 이건 남편도 너무 싫어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버님의 설교가 시작되면 남편은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혼자 남겨진 저는 아버님의 술주정을 들어야 했어요. 시댁에 안 오는 주말엔 몇 시까지 자냐고 해서 시간을 말씀드리면 남편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서 저한테만 참 일찍도 일어난다 이러시거나 친정오빠가 뭘 좋아하시냐고 해서 대답하면 노인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당연히 불쾌했지만 술 취하신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저 혼자 아버님 얘기를 들어야 했는데 1시간 넘게 얘기를 들으며 대답도 꼬박 해야 하고 거기다 밥상 치우고 뒷정리까지 하고 나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 동안 아버님을 챙겨드렸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겉으론 아주 건강해 보여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술 때문에 간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좀 편하게 살려나 싶었지만 그 다음은 심호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아버님처럼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2번이지 제가 받을 때까지 하시는 분이라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면 그걸로 또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목적은 손녀를 보고 싶다는 이유였는데 제 딸이 어머님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주말에 딸과 함께 시댁에 가면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놓고 처음에만 반갑게 맞아주시다가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제 딸도 어머님과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곁에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마냥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고 애 보고 살림까지 해야 하는데 주말에는 문화센터 마치면 곧장 시댁으로 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연락하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님은 저한테만 전화를 하셔서 그것도 늘 불만이었어요. 처음에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넌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럼 자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모든 걸 다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너 이렇게 네 집 내 집 선 그을 거야? 우리 부모도 너한테는 부모 아니냐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도 적적하시니 그러신 거겠지.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나도 엄마한테 주말에는 우리끼리 쉬고 싶다고 말씀드릴게. 알았지? 전화도 좀 적당히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만 기분 좀 풀어라. 어? 미리 관계 정리를 해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얘기하면 초반엔 좀 싸워도 제 입장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 하고 난 뒤에는
꼭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래서 매번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참고 견뎠던 것 같네요. 결혼하고 남편과 살면서 행복했던 때도 많았지만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살면서 이사만 10번이 넘었고 적당히 저렴한 집 사려고 버티다가 집값 폭등으로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한번 해본다고 했다가 중간에 크게 한번 잘못된 일이 있어서 또 한번 집 살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저희도 집이 생겼습니다.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내 집이요. 내 집이 생긴 날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세 식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 모시고 집들이도 했고요. 처음에는 한 번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친정 식구들 먼저 초대하고 일주일지 시모와 신우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나, 집이 이렇게나 좋아? 세상에나. 장난 아니죠, 엄마. 이리 와보세요. 욕실도 끝내준다니까. 여기 욕조도 있으니까 엄마 이따가 반신욕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러고 싶은데 나중에 타라입으로 챙겨와서 하지 뭐. 그래도 되지? 네, 그럼요. 시댁 화장실은 오래되어서 매우 춥고 욕조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저희 집 욕실을 보시고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시모는 집에 오셔서 집 구경을 한참이나 하셨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했으니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지 뭐. 암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얼른 드세요. 그래. 그런데 넌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까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아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고 이런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썩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님 원래 말투가 저러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뭐? 뭘 줘? 이 집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주다니? 신우는 비혼주의였다가 2년 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쪽에서 여유가 좀 없었는지 신혼집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사 온 지 이제 고작 한 달 된 이 집을 자기 동생한테 주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장난치지 마. 나 진지해. 무슨 장난?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일단 들어봐. 이 집은 우리 현지한테 결혼 선물로 주고 우리는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자. 어? 엄마랑 같이 살면 그 집 나중에 우리 주신대. 그럼 그게 더 이득 아니야? 뭐? 이득? 그래. 엄마 집 알아보니까 지금 3억이래. 아마 나중에는 더 오르겠지? 안 그래? 우리 살면서 엄마랑 보낸 시간도 많지 않은데 이제 현지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혼자 지내야 하고 이럴 때 엄마한테 점수도 따고 좋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싫다고 했습니다. 난 싫어. 못 들은 걸로 할게. 아니, 그럼 우리 현지 살 집은? 우리 결혼하고 어디서 살았는지 벌써 잊었어? 그 얘긴 뭐하러 해? 할만하니까 하지. 우리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집 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기회 다 놓치고 이제야 겨우, 그것도 20년 만인데
이렇게 생긴 내 집을 누구한테 주자고? 당신 제정신이야? 이날 결국 남편과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매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며 평소처럼 저녁 차리고 밥 먹으라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나와서 밥 먹으라고. 내 말 안 들려? 유치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하는 게 들리면서도 안 들리는 척 핸드폰만 들여다봤는데 얼핏 보니 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나중에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하고는 딸과 저녁을 먹고 치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못 꺼내게. 몰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순간 집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 쪽으로 가서 귀에 대고 들어봤는데 아니 이 집이 4명이도 아닌데 내가 뭘 어떡해. 암튼 나도 기회 보고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봐. 글쎄 엄마 나 지금 라면 먹고 있으니까 일단 끊어. 누구랑 통화하나 했더니 어머님이었습니다. 집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싶었던 저는 대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어서 남편과 시모가 주고받은 대화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시모와 남편은 제 명의 아파트를 신우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선우가 계속 싫다고 난린데 그럼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 집이 걔 명의로 되어 있어도 니네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너 충분히 그 집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어. 그런가? 으이구, 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단판을 지으란 말이야. 시모도 제 집에 잔뜩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것저것 더 뒤져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신우는 시댁에서 누뚱이로 태어나 사랑도 듬뿍 받고 괜찮은 회사까지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 생각 없다고 계속 미루다 또래보다 늦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까지 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더라도 제가 신우 살 집을 해줄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오빠로서 그동안 해준 게 없었다며 크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님의 과거 저희 결혼하고 집 얻으라고 주신 원룸 보증금 얘기도 꺼냈어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돈 못 받았으면 우리 집이라도 얻었겠냐? 그 돈으로만 집 얻은 거야? 말 똑바로 안 할래? 아니 뭘 또 따져. 그래 당신 돈도 들어갔지? 암튼 우리 집에서 분명 돈 해주신 건 맞잖아. 그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베풀 줄을 모르냐? 남편은 마음 약한 제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한테 돈까지 받아놓고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 식구는 나 몰라라는 거냐고 몰아세웠는데 예전 같으면 눈물바람에 그렇게 하자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 후 모진풍파 다 겪으며 시부도 모자라
시모한테까지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살다 보니 온순한 양 같았던 제 성격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말 독하게 이 악물고 살았더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드세졌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시어머니 모른 채 하지 않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혹시나 혼자 외로우신 건 아닐까 자주 찾아뵈었고 챙겨드리며 살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제 2다리 쭉 펴고 살만해지니 집 내놓으라는 남편놈 때문에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만 보면 자기야, 생각 좀 해봐라. 우리 집 들어가면 엄마가 잘해준다고 하잖아. 혹시나 엄마가 저번처럼 너한테 못되게 할까봐 그래?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해놨어. 우리 같이 살면 절대로 너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 터치도 하지 말라고 말해놨다고.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가 모시기는 해야 하잖아. 뭔가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 안 들어?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시기가 딱 좋았죠. 좀 더 일찍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서류 정리해야겠네. 서류 정리? 아, 집 명의 말하는 거구나. 저는 남편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명의 바꾸려면 이게 또 돈이 든다고 하던데 맞지? 아마 그럴걸? 얼마나 들려나? 그건 당신이 알아볼래? 알았어. 자긴 회사 일하고 우리 희주도 봐야 하고 바쁘니까 내가 다 알아볼게. 내가 자기가 준비할 것도 따로 적어서 줄게. 자기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남편은 제 말에 아주 신이 나서는 혼잣말로 뭐라 중얼거리며 종이에 써내려갔습니다. 인감증명서랑 등본이랑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아휴, 소리가 장난 아니네. 뭐 이렇게 많냐? 우와, 돈도 많이 드네. 남편은 제가 아무 대꾸가 없으니 괜히 제 옆으로 와서는 자기야, 이거 봐봐. 서류 진짜 많지? 그러네. 돈도 많이 든다. 명의 변경 이거 쉽게 볼 게 아니구나.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떡해.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이것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모도 이 소식을 듣고는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얘기 들었어. 너 아주 큰 결심했더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듣긴 내 아들한테 들었지. 맞아요. 저 진짜 이번에 큰 결심했어요. 그것도 20년 만에. 이제 네 팔자 쫙 필 거다. 원래 어른 말 잘 들으면 복이 굴러와도 들어오는 법이거든. 어머님, 저 이래야 해서 길게 통화 못하는데.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 자주 볼 건데. 아니지,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 건데 내가 통화는 차지하마. 야, 일 봐. 시모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현재 기분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바빴는데 뭐 그렇게 신났는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한테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했어요. 시켜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니 저는 굳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서류 정리하는 그날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들뜬 상태였고 점심때쯤 시간 맞춰서 시모와 신우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왔어. 오셨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당연하지.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 그런데 우리 희주는 어디 갔어? 지금 방학이라 친정에서 며칠 지낸다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 잘했다. 너도 좀 쉬고. 평소엔 제 딸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친정 가는 건 또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이날은 제가 하는 말마다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야, 얼른 가자. 들릴 곳이 많다고. 가긴 어딜 가? 명의 바꾸려면 신고하러 가야지.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걸 왜 나를 줘? 아, 혹시 자기 대신 나보고 다녀오라고? 그러려면 위임장을 써야 하지 않아? 안에 들어있어? 그렇게 신난 표정으로 남편이 봉투를 열어본 순간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건 그 서류가 아니잖아. 뭔데 그래 대체? 어디 봐봐. 어머나, 얘 이게 뭐냐? 이혼? 이혼 신고서가 왜 여기 들어있냐? 응? 오늘 서류 정리하기로 한 날 아니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요. 저는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오신다기에 뭐 구경이라도 하시려나 왜 오시지 생각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이거 나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내 동생한테 집 주기로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장난치냐? 내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어? 난 처음부터 이 집 준다고 한 적 없어. 너도 내 말에 맞장구 쳤잖아. 어차피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살던지 우리 현지한테 주고 엄마 집 들어가서 같이 살면 되겠다고 너도 좋다고 했잖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하길래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한 거였지.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말한 시기는 이제 너랑 이혼할 시기가 됐다고 말한 거였는데. 뭐? 그럼 서류 정리해야겠다고 한 것도 집 명의가 아니라 나랑 이혼 얘기한 거였냐? 이제 이해한 거야? 아니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는데? 말 다 해놨구만.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혼자 벌인 일인데. 아니 자기야, 선우야,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하면 정말 이득이라니까. 왜 자꾸 뭐가 이득인데? 어머님 집이 지금 3억이고 여기 내 집은 5억이야.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만 쏙 빼고 올라? 올라도 이 집이 더 오르겠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지하철 있고 새 집이고. 그런데 대체 뭐가 더 이득이라는 거야? 내가 여태 고생하고 산 거 알면서 어떻게 니네 엄마 모시고 살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거기다 집까지 주자니?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은 갑자기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남편은 현재 백수였어요. 최근에 회사를 그만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동안 회사 다니며 사업한다고 해서 밀어주기도 했지만 매번 망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도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어서 집도 못 사고 항상 제자리였죠.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사업에 손대지 않겠다고 말이죠. 정말이야. 나 이제는 더는 안 할게. 사업 안 한다고. 자기한테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정말이야? 약속해. 각서라도 써? 미안해 자기야. 나 이제 회사만 다니면서 착실하게 월급 받고 그렇게 살게. 어? 그래서 믿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그 약속을 하고 회사 다니며 제 앞에서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 모르게 남편은 다시 사업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겸업이 금지였는지 사업하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퇴사를 할지 사업을 그만둘지 결정해야 했는데 결국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이상하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항상 먼저 와 있고 출근도 저보다 늦게 하는 게 수상해서 하루는 회사로 전화를 해봤더니 남편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이상했고 신혼 때 집을 주자는 헛소리를 하길래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다가 남편이 전부터 사업을 저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도 알게 된 것이고 규모가 큰 만큼 빚도 많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화도 안 났습니다. 이건 뭐 포기 상태라는 거죠. 그간 남편과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살면서 부부는 의리라는 말에 서로 힘들 때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사고치는 것도 제가 다 뒷수습하고 사업해서 말아먹고 난 뒤 남은 빚도 함께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저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남편이 같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좀 모았다 싶으면 다 남편에게 들어갔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얻는 보증금을 받고 친정에서는 받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친정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었고 주부로만 사시던 엄마가 일을 하시면서 두 분 생활하시는데도 빠듯한 상황이라 뭘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친정 근처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니 저한테 큰 선물도 하나 주셨습니다. 아빠한테는 시골에 땅이 좀 있었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도 다른 땅은 다 오르는데 그 땅만 제자리였어요.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거라도 팔아서 저한테 주고 싶은 마음에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땅이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팔리지도 않으니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지역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땅값이 확 오른 겁니다. 처음에는 그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부모님께 노후에 쓰시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걸 더는 못 보겠다며 그간 못 해준 거 이번에 해주고 싶다며 집을 사주신 겁니다. 20년 만에 내 집이 생긴 건 순전히 친정 부모님 덕이었죠. 그래서 명의도 제 이름으로만 했는데 친정에서 해주신 거니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시누이한테 주겠어요? 제 힘으로 벌어서 산 집이라 해도 아까운데 말이죠.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너 이 집 살 때 1원 하나 보탠 거 있냐? 그 얘기가 왜 나오는데? 우리 부부잖아. 그럼 우리 집이지. 그리고 내 동생이면 너한테도 동생 아니야? 내 동생 어릴 때 예쁘고 귀엽다고 잘 챙겨주더니 그건 다 진심 아니었냐? 진심이었지. 그래서 내가 더 용서가 안 되네. 아버님은 물론 어머님한테 시집살이라고 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신우한테까지 집까지 갖다 바쳐야 하냐? 아니 너 무슨 말이 그래? 가족이 서로 힘들 땐 돕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도왔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20년간 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 어머님이 부르면 또 아무 말 없이 시댁 갔고요. 용돈 달라고 하시면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저는 언제까지 시댁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아야 해요? 더는 못하겠으니까
어머님 아들 좀 데려가세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여태 내 말 어디로 들었는데? 그래, 하자 해. 그런데 이혼하면 이 집 반으로 갈라야 하는 거 알지? 뭐? 집을 뭐 어쩐다고? 20년이나 살았는데 내 목숨 받아야지. 너 생각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라고. 내 말대로 하면 3억짜리 엄마 집 생기는 건데 이혼하면 나한테 이 집 절반인 2억 5천 떼줘야 하잖아. 그래, 맞아. 결혼 생활하는 중에 집 마련한 거니까. 그걸 알면서 함부로 이혼 얘기를 꺼내? 어? 고작 머리를 굴린 게 재산 분할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제 명의로 집을 해주신 건 투교 재산이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이었죠. 남편은 여기까지는 모르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인이 벌려놓은 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억 5천 가지고 되겠어? 뭐? 너 지금 돈 더 필요하잖아. 5억은 있어야 빚도 갚고 할 텐데. 그래서 이 집을 그렇게 탐냈던 거 아니었냐고.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빚 얘기를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대체 뭔 생각으로 그랬어?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건가? 너 어떻게 알았냐? 네가 내 전화 안 받았을 때 회사로 전화했더니 얘기해 주더라. 그건 곧 말하려고 했어. 사업해서 생긴 그 많은 빚을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고작 생각해낸 게 집을 신우한테 결혼 선물로 주자고 하면서 신우 명의가 되면 그걸 팔 생각이었습니다. 신우 집이 되었으니 팔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게 되니까요. 신우는 처음부터 결혼하면 살 집도 있었습니다. 다만 입주까지 시간 텀이 있어서 그때까지 마침 살 집도 없던 상황이라 제가 집을 주면 거기서 잠시 살다가 이사하고 그 다음엔 팔려는 속셈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시댁 담보로 대출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당장 빚을 갚아야 했는데 남편에게 이 집은 목숨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동생 명의로 하길 원했던 거였어요. 집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기 엄마까지 모시면 대리 효도도 하는 거니까 남편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거기다 그간 저와 살면서 사고친 걸 제가 같이 해결해 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참 저를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좀 잘하고 살았더라면 제 성격이 변할 리 없었을 텐데 본인은 물론 자기 식구들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리를 내민 것도 겁주려고 그런 거겠지 생각하며 자꾸만 저를 달래려고 했는데 아니, 나도 정말 잘해보려고 그런 거야.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겠어? 네가 그간 고생 많이 해서 나도 너한테는 이번에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고. 우리 희주한테도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었고. 돈 있으면 좋은 남편의 당당한 아빠가 되는 건가? 내가 언제 돈 많이 벌어오라고 했냐?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지. 아니야? 집도 이렇게 큰 집 생기니까 너 맨날 웃었잖아. 헛소리 하지 마. 난 우리 돈 없이 결혼하고도 행복했어. 그 조그만 원룸에서 둘이 살 때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정신 좀 차려. 아니다.
내가 말해봤자 들을 리도 없고 넌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난 내 갈 길 가야겠으니까. 이날 저는 시모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처음에는 좀 말리는 척 하다가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와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제 와서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라는 말을 저한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여기 이 사람한테 하셔야죠. 어머님 아들이요. 살면서 저를 속인 게 몇 번인데 배신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못 써. 이혼하면 너는 행복할 줄 알지? 주변에 둘러봐라. 이혼해서 잘 사는 사람 어디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혼녀 딱지 그거 쉽게 못 벗는다. 그건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여태 살아온 거 보면은 네 팔자도 꽝이야. 그럴 리가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큰 결심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제 팔자도 쫙 필 거라고 하셨으면서 왜 말을 바꾸세요? 저 정말 살면서 이런 큰 결심 처음인데 이혼하고 제 인생 쭉쭉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으니 시모나 남편이나 모두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 집의 절반이라도 가져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바보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봐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는데 남편만 이걸 모르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는 저한테 다시 생각을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좋게 하자. 희주 생각해서. 우리 희주 얘긴 하지 마. 평소에 관심도 없던 딸 얘기가 입에서 나오냐? 일한다고 나가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게 일주일에 4번이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안 그런다고 하잖아. 가정에 충실할게. 처음엔 믿었지. 각서도 쓴다고 하고 다신 안 그런다고 하면서 눈물도 보이고 무릎도 꿇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만 봐주자고 넘어간 게 벌써 몇 번이냐? 지금 생각하면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러니까 더는 그 얘기하지 말고 소송 준비나 잘해봐. 너 진짜 이럴 거냐? 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본데 투교재산? 그거 내가 20년간 살면서 집에 기여한 거 증명하면은 그래도 분할 가능하다고 하더라. 어딜 가나 예외는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증명할 게 없을 겁니다. 오히려 법정에 서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았죠. 그동안 월급 타서 집에 가지고 온 돈보다 빚 갚느라 가져다 쓴 돈이 더 많았고 시댁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죠. 저도 나름대로 미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이혼 통보 날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남편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한테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도 끌어대니 이젠 그걸 봐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네 무릎 그러다 닳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랬으면 나도 좀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무릎 꿇으니까 이런다고 해결 안 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정신 좀 차려. 그럴게. 네 말대로 정신 차린다고. 지겹다. 그만해. 그러자 남편은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집 안 줘도 돼. 집 얘기도 다시는 안 꺼낸다고. 여기 내가 종이랑 펜도 가지고 왔는데 네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을게. 각서 쓰고 공주인가 그거 받으면 이게 효력이 생긴다네.
그럼 되는 거지? 너 뭐하냐? 설마 내가 또 알겠다고 하고 이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할 거라 생각한 거야? 이현중, 이제 그만해. 나중에 아빠로서 네 딸 앞에서 뭐라고 하려고 이러냐? 낳았다고 부모 아니잖아. 책임져야 부모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가 정말 살면서 우리 딸한테 어떤 아빠였고 나한테 어떤 남편이었는지. 하지만 남편은 사정이 급했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야 했는데 집은 물 건너갔고 이혼까지 하면 딸은 제가 키울 거니 양육비도 줘야 했으니까요. 거기다 저 모르는 엄청난 빚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으니 위자료까지 주게 생겼는데 이혼만은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 결심 후 단 한 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었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끝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저희는 남남이 되고 난 후에도 서로 좋은 말을 해줄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전 남편은 재산 분할도 못 받고 끝나는 걸 억울해했지만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물론 딸에게는 미안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문제로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좀 컸다고 엄마인 저를 이해해주는 게 고맙고 눈물 나더라고요. 저와 전 남편은 이혼은 했지만 자식이 있어서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딸과 만나는 날에는 어김없이 얼굴을 봐야 했죠. 그런데 초반엔 딸을 만나러 와서 선물도 챙겨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하더니 그것도 귀찮았는지 안 오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집 앞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시간에 와서 뭘 어쩌자고. 지금 희주 자고 있는데? 내일 낮에 전화하던가 해.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야. 말해. 나 돈 좀 빌려줘. 무슨 돈? 내 사정 알잖아. 나 진짜 힘들어. 나 직장도 겨우 구했는데 월급 받은 거 너한테 양육비로 보내고 또 빚 갚고 나면 남은 게 없고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는데? 네 힘으로 해결해. 좀 도와줘라. 싫어. 그럴 이유도 없고. 네 힘으로 해결해야지 무슨 돈을 또 빌려. 갚을 돈도 많으면서. 도와주면은 내가 진짜 바르게 살게. 사람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냐? 도와주면 넌 또 땀만 먹겠지. 여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잘 가라. 사람 쉽게 안 변하는데 넌 왜 이렇게 변했냐?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어딜 가나 여행은 있는 법이라고 했던 말? 나는 네 덕에 많이 변했거든. 사람 안 변한다고 하지만 나는 변했다고. 그거 하나 고마워. 이날 이후로 전 남편은 한동안 딸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오는 거였어요. 회사 일을 마치면 밤에 대리기사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낮에는 회사를 안 가지만 저녁에 대리기사로 나가야 해서 잠을 자느라 개인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돈 빌리는 건 쉽지만 갚는 건 이렇게나 어려운데 이번엔 좀 정신 차리려나요? 저는 빚을 갚는다 해도 절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이혼한 게 조금 억울하고 늦었다 싶었는데 이제라도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라 딸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도 생각보다 밝게 자라고 있어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딸과 잘 지내고 싶고
친정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딱 그 두 가지 욕심뿐이에요. 회사에서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적금도 들었고 주말에는 딸과 쇼핑도 하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다 보니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참, 다음 달에는 저희 가족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는 여행이라 좀 떨리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크네요. 친구들이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때 그게 참 부러웠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도 제가 고생만 하다 이혼해서 속상해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모습 보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딸도 친정 가는 걸 좋아해서 자주 얼굴 보고 사는데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부모님께 잘하고 살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 즐기며 제 인생 잘 살아갈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